저한테 이제 남쪽 하늘님이 시작하자마자 전화 안 왔냐고 네. 안 왔습니다. 저는 전화 받았습니다. 전화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 받았습니다. 그런 전화는 사양합니다. 저는 대통령이실 전화가 안 온다고요. 그래서 아니 어제 조사받고 오셨어요? 네, 보니까 네. 아직 뭐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김건희 폐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기가 펄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해서 대리로 네. 조사받고 뭐 고발하는 거 보니까 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입원한 뒤에 고소를 또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아니, 그 전에 이제 대통령실 이름으로 했는데요. 네네.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네. 결국 이제 입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교수님이나 저나 이제 다 대부분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기본 스타일이 그렇죠. 있죠. 예. 뭐 허황되게 그 사람들을 억지로 뭘 잘못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공인으로서 그렇죠. 어쨌든 자칭 영부인 뭐 다들 자기들의 어떤 지킬 명예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억지로 일부러 그들을 네. 공경에 처하게 비방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의혹이 있으면 그 공인에 맞게 그 책임에 맞게 권한 가진 만큼 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수도 없는 그 유튜브 이런 데서 의혹 제기가 그런 측면이 강한 거죠. 그걸 단순히 그냥 뭐 비방이다 말다 이런 측면이 아닌 거잖아요. 네. 특히나 뭐 무속이다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자초한 면이 많잖아요. 벌써 그런 얘기 나온 지가 몇 년입니까, 그렇죠. 그게. 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잖아요, 이들이. 네. 특히 대통령실 같으면은 역술인을 채용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다 채용했다 말았다 이런 걸 네. 공식 답변한 적이 없죠. 한 번도 국회를 통해서 여쭤본 적도 있는데 답변한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거짓말로 답변해도 우리가 입증할 길이 없잖아요.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앞으로 오마이 TV를 포함해서 네. 이제 이미 유튜브도 사회적 공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제4의 언론 이상으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능은 계속해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권한 가진 만큼 책임을 다하고 오픈하고 이런 거 정말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네. 지난 3년 동안 마치 뭐 크렘린 뭐 구중골 이런 식의 이제 꽁꽁 자기들끼리 쌓아매고 오픈 안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바이든 날리면 같은 사태가 오고 그게 곧 자기들이 자충수로 부메랑이 돼서 네. 자기들 그 부메랑에 자기네가 꽂히고 맞고 그게 결국 정권이 붕괴되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좋았나요? 아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도 네. 제가 뭐 혼자 정의의 사도도 아니지만 분명히 객관적으로 밝힐 게 있다 그러면 그건 당당하게 밝히는 거에 네. 뭐 100번을 불러도 가야죠. 가지 거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속보가 나와 전해드립니다. SBS에서 속보를 냈는데 김건희 이르면 오늘 퇴원 비공개 소환 요청할 것이다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김건희 씨가 오늘 퇴원을 하고 비공개 소환을 요청할 거다 이런 속보가 나와 있네요. 근데 윤석열도 비공개를 해달라고 특검에 그러더니 뭐 비공개를 이렇게 좋아해요? 일단 윤은 지하로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지하 주차장으로. 옛날부터 지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하 받아주죠 뭐 까짓 거 지하에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거예요. 지하에 밑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기자들 거기에 배치해놓고 지하에 아예 그 차 쓰는 데다 포토라인을 설치해서 오케이 해주죠 뭐. 농담이지만 그만큼 본인들이 자신이 없는 거고 뒤집어서 좀 전에 이제 또 속보가 윤 측에서 특검이 어떻게도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나왔어요.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조은석 지금 특검 저도 개인적으로 뵌 지는 20년이 넘은 분인데 뭐 최근에 못 뵀지만 그 윤석열과 이제 소위 우리가 검찰을 놓고 특수통 검찰들을 놓고 칼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윤이 좀 못한 표현으로 보면 뒤에서 찔른 칼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조은석 특검은 절대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동양의 무사 개념으로 앞에서 그게 청룡 보검이 됐든 청룡 언얼토가 됐든 앞에서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훅 하고 갈지 모르는 거죠 본인이.
바짝 쫄았다. 아주 바짝 쫄았다. 그 또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영화에 보면 아기 나오잖아요. 아기. 네. 그 아기가 그 아기인가? 법불 아기. 법불 아기. 예, 절대로 귀하다, 귀천을 떠나서 아부하지 않는다. 맞아요. 바짝 쫄았죠. 그런 상황이다. 언제 훅 들어올지 모른다. 체포영장.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양론이 있지만 분명한 건 그 효과가 있는 거죠. 나비 효과처럼. 훅 친다? 바짝 쫄았잖아요. 그게 기각이 되고 말고는 이제 그 뒷얘기지만 갑자기 기습 공격으로 들어온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28일 날 이제 본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9시 나오라는 걸 10시에 신경전 하다가 근데 저는 이 신경전이라는 표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경전이라는 건 최소한 동대동이잖아요. 네. 범죄자와 네. 이제 이미 일반인이 된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고 거기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거의 남아 있는 범죄자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거기에 국가적인 권한을 갖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시작한 특검 동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어디다 대고 신경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 어땠습니까? 저 오라고 그러니까 가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죠. 만약에 제가 일반 사인이 한 두어 번 안 가면 뭐 바로 체포 아닙니까? 바로 체포죠. 그럼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봐줄 똑같아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맞습니다. 국민들 가슴에 총칼을 들이댄 사람을 뭘 봐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느낀 것 같아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또 특검 입장에서는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냥 늦출 수도 없고 네. 검찰에서처럼 뭐 시한 없이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없는 입장. 그러니까 거기 그 아주 브리핑하실 때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웃으면서 여유 있게 특검보께서 성함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름이 잘 기억이 특검보께서 아주 웃으면서 여유 있게 그러나 뼈가 있게 날이 서 있게 아주 정확하게 잘하시니까 많이 쫄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그 변호사들이 시시각각 입장을 내요. 입장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속된 표현으로 개무시하듯이 반응도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몇 개씩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아는 변호사들이 거기에 서너 명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하여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내일 오전에 10시에 특검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출입 방식이 합의가 안 돼도 내일 출석한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또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요번에 또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랬잖아요. 나온다고 하니까 기각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협의가 안 돼서 안 나오느니 뭐 무슨 법을 들이대면서 범죄자지만 어쨌든 보호에 대한 뭐 법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들이대면서 자꾸 핑계를 대니까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고 안 나오면 바로 체포죠. 그렇죠. 체포영장이죠. 네, 국민적인 동의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뭐 기사가 지나갔습니다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심야 조사도 감수할 테니까 지하 주차장 출석만 들어달래요. 이게 무슨 이제 뭔 얘기 이게 뭡니까 아니, 대체? 그동안 재판정에도 지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비켜봐요.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비켜. 지지자들 저기서 나 저분들 좀 보게 좀 비켜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뭘? 지금 지하는 왜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참나. 이미 당할 망신 다 당한 거고 더 이상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에휴, 명예가 있나요? 지킬 명예가? 제가 볼 땐 뭐 그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사 방향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방향은 뭐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미 이제 시그널을 다 준 거죠. 그러니까요. 뭐 아니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전직 대통령 중에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나온 사람 없다. 다 공개적으로 나왔다. 그럼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간상 그리고 장소상 뭐 소파가 있는 무슨 뭐 조사실 뭐 이런 거 이제 의미 없는 거죠. 없어요. 뭐에서 누구죠? 쌍방울 김성태 뭐 연어 파티를 했나 뭐 이런 거 택도 없는 얘기죠. 여기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예우도 다 없어졌어요. 뭐 일반인이에요, 그냥. 그렇죠. 경호도 최소한의 경호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심우정과 직위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도 한다고 하던데 직위원은 윤석열 구속 취소를 내린 사람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심우정은 추가 기소를 안 했던 혐의, 요 두 가지 혐의가 이제 특검이 조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요 부분에서 핵심은 통신 기록이라고 보거든요.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비화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계속 내란의 밤부터 우리가 의심했던 거에 거의 이 심정적으로는 99% 풀린 셈이죠. 아 이래서 이랬구나. 결국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네. 감추는 자가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관점에서 보면 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제보하고 그랬었지만 중앙선관위에 검찰이 간다 네. 하는 부분에서 누구누구 대검에 누구누구 등등등.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추고 그때 검찰이 간다도 수사기관으로 용어도 바꿔버렸잖아요. 네. 수사기관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감추려고 했을 때 이미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걸 봤고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미온적이거나 일종의 이제 책임 방기하는 거, 뭐 시간 단위로 해서 직위원회 했을 때 즉시 항고가 아니라 즉시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비아폰 서버도 나중에 저희가 됐고 최근에서야 네. 10월달 김건희, 명태균이 이제 뭐 막 여러 얘기를 할 때 네. 민정수석과 통화한 게 나온 거죠. 네. 우선 비아폰을 갖고 있는 자체가 문제죠. 그렇죠. 권력을 감시하고 네. 잘못하면 처단을 해야 되는 네. 처벌을 해야 되는 그 기관 장이 본인이 동조를 해서 비아폰이라는 것 같이 일종의 하나의 동지의식처럼 한패처럼 뭔가를 감출 때 또는 보안을 유지할 때 이런 때 쓴다고 보면 그렇죠. 갖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거 경호처에서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네. 김용현 씨 이런 사람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참 시청자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김용현 씨가 검찰로 자기 발로 심야에 갈 때 네. 대검 차장이 김용현 씨 전화번호를 민정수석인지 어디 딴 데 물어봤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러면 심우정 비아폰을 안 썼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왜 그걸 찾게 됐냐면 평소에 김용현 장관이 쓰던 국방부 장관 비아폰이 있던 거예요. 네네. 반납을 했죠. 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호처에서 받은 다른 비아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들끼리 비아폰으로 통화한 게 있을지 모르죠. 네. 번호가 갑자기 통화가 안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폰이 없어서 또는 몰라서 번호를 몰라서가 아니라 갑자기 바꾼 거 그걸 찾았던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비아폰 하나로도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99% 해석이 된다. 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즉시 포기를 하고 이럴 때 과연 직위원 재판장은 뭐 비아폰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화 내역이나 기록을 보면 네. 이 관련자들과 직간접으로 네. 삼각 고리로 해서 누군가 매개체가 돼서 통화를 했다든지 한다면 네. 그게 나온다면 이거는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되는 그렇죠. 일들이죠. 그러면 짜고 했다가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지금까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항상 보면 이해가 안 될 때는 전쟁도 그렇고요. 네. 또는 어떤 이해 안 되는 정치 현상 또 사회적인 또 저희 같이 이제 경제 필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전쟁 예를 들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 그럼 가장 네. 이익 보는 자가 누군가. 이란 전쟁이 났다. 가장 이익 보는 자가 누군가. 그럼 저 범인이란 표현은 이제 그 배후의 범인일 수도 있고. 그러면 과연 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윤석열은 눈에 보이는 거고. 네,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의 이익이 뭐였냐 했을 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캥기는 게 바로 보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통신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뭔가는 분명히 네. 통화 기록 뭐 정 안 되면 압수수색 기록이라도 압수수색해서 그렇죠. 본다면 예, 예. 뭐 문자나 카톡을 볼 수 있으면 더 정확할 네. 것이고요.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도 예.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들을 밝혀야 되겠다.